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윤 탄핵 외치는 여심은으로 하겠습니다. 예, 여자의 마음이 아니라 여당의 마음 그렇습니다. 이런 건데. 네. 자, 지금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이게 다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권에서 이제 윤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. 예. 사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속내가 좀 궁금한데 네.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? 네,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면 탄핵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입니다. 예. 이 검사 탄핵은 국회 제적의 과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소추만 돼도 그 즉시 권한이 정지가 되고 또 법무부 징계와 달리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이 헌재가 최종적으로 이 탄핵을 결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이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를 눌러앉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인 겁니다. 예, 뭐 결과적으로 보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네. 국회에서 일단 탄핵 소추만 하면은 직무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그런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다만 이 법무부 징계위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 정도라고 판단을 했고 예. 또 그조차도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. 이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예. 자, 그럼 지금 현재 당내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? 네, 일단 공개적으로 밝힌 건 김두관, 또 황운하, 이수진, 이원욱 등 이 4명의 의원입니다. 그중에서도 김두관 의원은 연 이틀 같은 주장을 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예.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다 계획이 있었다.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강요미수라는 게 이제 김 의원이 최성해 총장에게 당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화했다. 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최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이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과 또 현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. 예. 진짜 내가 했냐, 정말 내가 그 결제를 안 받고 그다음 또 보지도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더라고. 진이가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경위를 좀 확인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. 이 법조계에서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최 전 총장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예. 최성해 전 총장은 어떤 입장입니까? 여기에 대해서? 예, 통화를 해봤는데요.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예. 다만 강요미수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이 수사가 가능합니다. 뭐 어쨌든 지도부로서도 지금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행동, 이런 돌발 행동이 뭐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 윤 탄핵 외치는 여심은의 느낌표는 특별히 물음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물음표로요.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?로 예. 하겠습니다.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으로 탄핵을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.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예. 다음 물음표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누가 조국에게 등을 돌렸나로 하겠습니다. 예, 등을 돌렸네요, 이렇게. 예. 예, 저쪽 분들인가요? 그렇습니다.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 당시에 이 청와대 특감반장을 했던 이인걸 변호사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그리고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입니다. 예. 먼저 한인섭 원장부터 보겠습니다. 조 전 장관의 은사로도 알려진 이 한 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부소장으로 호흡을 함께 맞추는 등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. 이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 의혹 풍선을 심하게 불다가 해명의 바늘에 다 터져버릴 것이라면서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한인섭 교수와 함께 개혁 활동 많이 했고 존경하는 선배지요. 예, 그렇습니다. 친하게 지내오는 사이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정작 검찰 진술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런 진술을 했나 이런 궁금증이 커졌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법원이 가짜로 판단한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서 예. 이 한 원장은 세미나에서 딸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또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. 이 본인이 확인서를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턴 활동 자체도 거짓이라는 취지로까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겁니다. 결국 이 진술 등을 근거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인턴 확인서, 즉 이 공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공문서 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 위조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서 한층 무겁게 처벌받습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나눠질 수는 없다. 뭐 이런
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네. 이인걸 변호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네, 역시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. 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가 정 교수를 질책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. 이 정 교수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걸 뒤늦게 알고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신 거냐,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예. 이 변호사는 이 정 교수가 기소되면서 이 변호인에서 사임을 했습니다.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 목숨 거는데 변호사는 장난을 쳤느냐면서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예. 자,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,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이제 발급해줬다가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인데 네. 법정에서 지금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한 거죠? 그렇습니다. 지난 6월에 최 의원 자신의 이 재판에서였는데요. 최 의원 측은 이 두 개의 확인서 가운데 2018년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예.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.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호형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. 뭐 자신의 문제가 되면 마냥 감쌀 수도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, 누가 조국에게 등을 돌렸나의 느낌표는 정의 있는 의리가 진짜 의리로 하겠습니다. 예. 조 전 장관이 교수 시절에 썼던 이 칼럼 제목입니다. 이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거짓으로 의리를 지키는 건 패거리주의지 진짜 의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. 서운해할 필요가 없겠다. 네. 예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.